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또 행정 서비스 마비 때문에 국민들 불편이 크잖아요. 혹시 뭐 주말 동안이나 오늘 뭐 불편 겪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그 국가 법령정보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법령을 많이 검색하던가 판례를 많이 검색하는데 주말에 오후부터 나와서 일요일 오후부터 출근을 좀 했었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이제 홈페이지가 안 돼서 좀 불편함을 좀 겪었습니다. 네. 네, 박민영 뭐 주말간에 제가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추석을 앞두고 다 관공서 업무들을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몰렸을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먹통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재가 났다라고는 하지만 화재 한 번 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런 정부의 전산 기능 자체가 마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개인정보나 이런 국가 시스템 자체를 정부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해결책으로 민간업체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중국 업체에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누더기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후속 대책들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의구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또 신뢰 문제도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국가 전상망이 올스탑돼서 국가 재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발생 사흘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이야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23년 11월경에 행안부 전산 마비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똑같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윤호중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방구 없는 것을 넘어서 사흘 만에 나와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전 정권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 정권에서 항상 야당일 때마다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이 어쩌고 윤 전 대통령의 이태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즉답적인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장관 사퇴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자신들의 정권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외 현안할 것 없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가까이 있는 조지아주 사태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국정의 총 책임자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23년 말에 본인이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요구사항들 본인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는 척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정말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데 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 본인이 임기 중에 발생한 어떠한 그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이고요.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강릉 가뭄 때도 가가지고 했던 말이 강릉시장 질책하고 전 정부 질책하면서 사실은 2027년에 그 강릉의 지하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질책을 한 거거든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고 이번에 데이터 센터도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도중에 불꽃이 발생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다.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 걱정하시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 문제 공주 데이터 센터 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정권부터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2026년부터 가동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가 지나가면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이중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죠. 혹은 아니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세종에도 하나가 있고요. 또 호남에도 하나가 있는데 지자체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루빨리 복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대통령이 아니 전 정권이 2년이 지났는데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사태 보고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 국가 그 자원관리망이라고 그러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글자를 국회 회의록에 검색을 해봤어요. 작년 예결위 회의록에
언급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작년 예결위 회의록은 엄청나게 많은데 한 두세 번 정도 언급만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입장은 민주당이 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뭐 이러한 재난 예산도 다 삭감을 했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행안부 자체가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근데 그때 다수당이 민주당이면 국회의원들이 행안부가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왜냐면 SKT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태가 2023년에도 있었는데 그 이중화 문제에 대해서. 근데 다만 좀 행안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이유는 이중화에 대해서 정보 보안이 더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뭔가 뭐 침투해서 불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이 리튬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 대통령이 할 말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고 현 정부의 무능한 탓도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 가지 예시를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권 초기 집중호우가 벌어졌을 때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 연수를 갔다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까지 읊어대면서 우리 지자체장들을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호우가 오기 직전에 예정만 되었던 그런 연수 계획이었던 것이지 전혀 실행된 바가 없고 호우가 터지니까 다들 그 현장에 남아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야당의 지자체장들을 탓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정권 초기부터 보였던 이 정권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더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국회 책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3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런 국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그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도 오로지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묻는 것 자체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 그 윤석열 정권 당시 거의 1년 내내 공백 사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터진 그 직후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민 행안부 전 행안부 장관이 탄핵 심판을 6개월 가까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에도 새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가 행정안전부는 공백 사태였습니다. 부처의 장 자체를 민주당이 온갖 목리를 부려가면서 발목 잡기만 해왔으면서 그런 부처에서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 오로지 전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한 23년에 행안부 그 행정망 마비 사태가 있은 직후부터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던 핵심 과제였고요. 이런 것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확히는 새 부처장이 취임하자마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죠. 이것은 집중적으로 업무 보고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부처장의 무능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인수인계를 받고 지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행안부를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촌극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화재가 발생하는 현장을 관리했던 인력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인재라고 하는 정황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전 정권의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말 이건 적반하장에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태도라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성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2년 전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전산망 장애 문제로 행안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이 대통령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는 그 2년 전 사건보다 굉장히 더 크죠. 크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문재인 정부가 뭐 적폐청산을 말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뭐 내란 어쩌고를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상 이재명 정부에게 또 그 진보 좌파 정부에게 해야 될 말이 내로남불이다 했던 말을 안 지키는 거다. 지금도 똑같은 것이죠. 불과 2년 전에 똑같은 동일한 사안에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내일이건 모레건 그 강유정 대변인이나 이따가 후술할 뭐 새로운 대변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말이 앞뒤가 바뀌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는 놀랍지는 않습니다. 딱히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랬고 왜 지금은 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꼬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아마 이번 데이터 화제를 이유로 해서 지금 광주의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한 몇천억이 6천억 규모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 그 데이터 센터 화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문재인 정부 때는 태양광으로 빼먹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로 빼먹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심이 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빼먹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중국에 대한 기술력이 들어와서 또 자료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번 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뭔가 이상한 구상을 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네. 또 걱정하는 지점까지 좀 네. 짚어주셨는데요. 또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산업재해에 있어서 이제 오너 책임이라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거는 국가재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지휘 통제를 따랐건 따르지 않았건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현장 지휘 통제를 했던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런 책임 그 소재를 못 하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장 이사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군부대에서 일선 장병들이 사고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사단장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대재해가 위험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찾아보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90% 이상은 300인 미만 군소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일부 건설기업들을 정말 콕 집어서 저격을 했던 그런 결과 지금 그 후폭풍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대다수 건설사들이 시공이 아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피해가 몇 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도 스케일의 국가적인 피해가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이사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다 예측 가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전산망 마비 사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모두 다 업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해왔던 그런 그 연대 책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고사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조차도 지금 제대로 된 사과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좌파들을 제가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이 책임져야 할 것들에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투사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총체적으로 회피를 한다. 지금 그런 전형적인 좌파 정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책임 소지를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 단순 화재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폭발 위험이 큰 리튬 배터리 시설 이전 작업에 비전문 업체와 아르바이트생까지 투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이 폭발물을 다루는 것과 다름없는 이 작업에 이 비숙련 인력이 투입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최종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불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부의 불찰이고 이재명 정부는 아마 지금 이게 기관 이름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기 때문에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장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께서는 2023년 5월경에 취임을 해가지고 국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좀 설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주 데이터가 내년부터 가동될 수 있게 그런 구상도 했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불이 났으니까 지금 대통령 옛날 발언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항상 말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발언에 대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좀 책임을 묻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임명이 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나가라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 정부가 확실히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국민 불편도 불편이지만 또 국가 안보 측면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가 전산망이 이렇게 멈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신원 확인이 가능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요,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시스템 마비 상황인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무비자 입국 그 자체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뭐 이게 외국인 차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그런 범죄 사건 사고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건강보험료 뭐 소위 슈킹을 한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부동산 취득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대부분 중국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조금 반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저는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관광 활성화라고 하든지 그런 효과성을 염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지금 전산망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출입국 절차 자체를 제대로 수속을 밟기가 복잡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출입국 과정에서 전자 입국 신고에 적시를 해야 될 그런 주소지 소재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지사항에 정확히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서비스 애로사항들 때문에 그런 주소지를 지금 제대로 입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입국 절차가 중단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론이 뭐냐면 그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를 다 적지 않더라도 출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출입국 관리를 할 때 더군다나 무비자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원 자체가 100% 보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에 다 지문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라고 하든지 굉장히 특정이 쉽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사의 검거율이 90% 이상에 육박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자체 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관리 통제 책임 자체를 아예 내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불편함에 대한 그런 해결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결부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 입국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기는커녕 지금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극우적인 발상이다, 외국인 혐오다라고 지금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국민들조차도 취합하는 그런 개인정보마저 중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장 이 국정에 이 대체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그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세게 발언한 거는 고민정 의원이 그 비명계의 대표주자로서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 등등에 있어서 이재명하고 멀어졌거든요. 멀어졌다가 이번 기회로 가까워지려고 아주 그냥 나락 이렇게 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연휴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예, 장장 이제 8일간의 연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의 그러한 발언이 실효성도 있는 게 비자니까 목적이 없다 치더라도
또한 외교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교관 여건이 따로 있습니다. 외교관 여건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패스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이러한 사람은 좀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선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무비자니까 관광 목적인지 무슨 비진 목적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할 수가 있죠. 이게 국가는 그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못 사고 중국인들은 와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뭐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한국인이 중국에 간다. 중국에 CCTV가 한 7억 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 그래서 페이셜 무슨 리코그네이션 이래가지고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인식이 된대요.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인은 지문 등록도 못해, 그 주소지 등록도 못해. 예를 들어서 어디 호텔, 어디 그 에어비앤비 어디 묵었는지 요것도 그 주소도 입력 못해. 이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범죄 통계를 보더라도 연간 통계만 돼 있고 이렇게 막 월별로 특히 이렇게 중국이나 특정 나라가 연휴가 몰려 있을 때 외국인 범죄가 어느 정도 증가돼 있는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인들의 관광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약간 시간을 주고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전혀 정부는 그러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뭐가 좀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하거나 배송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우체국을 통한 신선식품 배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곧 엄청난 매출 손실로도 이어질 맞습니다.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카카오 화재 때 대규모 배상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역시 집단 소송이나 이렇게 보상해주는 체계가 가능할까요? 네,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변호사님께서 훨씬 네. 전문가시겠지만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를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뒤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가이드가 전혀 없는 상태고 오히려 민간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불안감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부디 이런 문제들을 남 탓 그만하고 본인들 선에 제대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석이고 예산이고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은 고사하고 예산안, 세제까지 집권 1년 차부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들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남 탓 그만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양껏 활용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가배상 소송은 특히 이런 집단 소송은 요즘 변호사들 중에 이런 걸 기획 소송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나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 하고 하면 검색해서 하시면 어느 정도 요건에 맞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국가가 아까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배틀이 날랐다고 그랬는데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구상권 청구할까 봐 그렇죠. 저는 약간 걱정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릇 하나 깨도 그냥 등에 식은땀이 막 줄줄 나요. 그릇 하나 잘못 깨면 제 일당이 날아갈까 봐 그런 생각인데 제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뭐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있는 화재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 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안 청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팔로잉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시스템이 정상화되길 바라겠습니다.